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20대 남성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17명이 지역사회 감염이고 1명은 해외 유입 확진자인데 각 자치단체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은 모두 지역사회 발생으로 조사됐고 경기 지역에서는 3명이 지역사회 발생, 1명은 해외 유입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과 부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각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20대 확진자 A씨가 다녀갔던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20명으로 파악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7명이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 관련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부산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에서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1명과 이 확진자의 친구까지 최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클럽을 방문한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 거주자의 누나도 2차 접촉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직장 동료 1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집계한 수보다 9명 많습니다. 정부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방문자들이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보안의 진단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지역 감염을 더는 확산시키지 않고 여기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우려했던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보인다며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클럽의 특성상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힘겹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20대 남성 확진자 A씨가 이태원 클럽을 찾은 시간은 지난 2일 새벽입니다. A씨는 클럽을 다녀온 뒤 39도가 넘는 고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건 이 클럽 방문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도 강력한 전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어서 전염 시기가 높은 시기에 시설을 방문을 했고 또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클럽의 특성도 전파 확산의 우려를 키웁니다. 집단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밀집 시설이고 마스크 쓰기 힘든 상황인데 또 접촉자 확인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또 A씨와 접촉한 뒤 확진된 클럽 방문자들은 나이대가 10대에서 30대까지 젊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층엔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경우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전파될 경우 노약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20대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7%로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확진자는 11%로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사망자는 77%를 차지합니다. 젊은 세대 안에서만 유행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윗세대 아랫세대로 옮겨가게 되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방역당국은 클럽 방문자들에게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18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40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 중인 환자는 1,000여 명으로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 데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7명으로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추세와 달라진 부분인데요. 최근 한 달여간 상황을 봤을 때 신규 확진자는 줄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특히 최근 열흘간을 두고 봤을 때 파란색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한 명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은 17명까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이 추가 확진자는 대부분 이 첫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됩니다. 용인에서 확인된 첫 확진자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20명입니다. 이 중에 15명은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였습니다. 발생 지역이 지금 수도권인데다 불특정 다수가 머문 공간인 만큼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지난달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56명인데요. 전체 치명률은 2.4%로 분석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80대 이상은 25%, 70대도 10.9%에 이르는 만큼 지금 고령층의 주의가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는 과정에서 감염이 우려됩니다. 가능한 접촉을 삼가고요. 방문 시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다음 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등교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학교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패는 학교 방역에 달렸다며 철저한 방역을 부탁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학생들이 오갈 중앙 현관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 매뉴얼대로 우선 발열 체크부터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그재그로 앉도록 표시돼 있는 급식실. 실제 좌석에 앉아 식사 중 접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학년별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반별로는 시차를 두고 교실에서는 책상 간격을 직접 재보고 이 정도면 준비가 잘 갖춰진 것입니까? 좌우보다는 이왕이면 앞뒤의 1m를 반드시 좀 지키는 배치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학생들에게 지급할 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더위에 대비한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점검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 인사도 건넸습니다. 학교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 잘 지켜주셔야 돼요. 문 대통령은 이어진 학부모 간담회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이제는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함께 나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도 학교 방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분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도 자가진단 등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을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인들의 카드 결제 거부나 수수료 명목의 웃돈 요구, 그리고 카드사들의 막대한 수수료 챙기기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화면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로 받은 선불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현금을 요구합니다.
저기 카드기에서 안 먹혀요? 하지만 선불카드는 일반 카드 결제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이 악용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선 카드 결제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최고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점포 15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에 불과합니다. 또 부가세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10%. 결국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재난지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쓰기 편한 신용 체크카드로 10조 원 정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자금 조달에 비용이 든다지만 수입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코로나 정책 자금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할인한다든지 또는 포인트를 역으로 소상공인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생계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카드 거부나 수수료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상인들이나 카드사들도 손해일 뿐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14%대로 치솟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다음 달 실업률은 더 악화돼 2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해고라서 사태가 종식된다면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050만 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14.7%로 폭등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자랑했던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4월 실업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았고 일자리는 대공황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고용지표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 보좌관은 4월 실업률이 최악은 아니라면서 벌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is data comes from, we've probably added about another 4 or 5% to the unemployment rate, and so probably the next number will be a little bit higher than this. 5월 실업률이 25%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이후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t's probably going to be best to look at, as you said, the U6, and so that's at 22%. It'll probably be 25% in the next report, and then hopefully from there it'll start to head back in the right direction.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 근거는 실업률 조사 과정에 실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일시 해고된 것으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상당수가 일터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라진 일자리들은 곧 되돌아올 것이란 낙관적 주장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우려보다는 덜 나빴다는 평가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어린이 수십 명이 기존과는 다른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현재 이 어린이들이 급성 발열 증상을 보이는 가와사키병과도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면서 한숨을 돌리나 싶던 뉴욕주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입원 중인 12살 이하의 어린이들 가운데 발진이나 충혈, 급성 발열과 혈관 이상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어린이 환자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소아 급성 질환으로 발열과 함께 피부 점막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가와사키병 증상과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some cases where children affected with the COVID virus can become ill
with symptoms similar to the Kawasaki disease.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여전히 성인에 비해 훨씬 낮지만 새로운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에 이어 이번엔 펜스 부통령의 참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Well, look, this individual, there is a member of the vice president's team who is positive for coronavirus. We have put in place th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forward to keep this building saf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19가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t can happen anywhere. It's a very elusive enemy, a vicious enemy. 미국 내 많은 주들이 이미 부분 정상화를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백악관에서조차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차령입니다. 인도 LG화학 공장의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지만 다른 환자 대부분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장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이제는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일어난 LG 화학 공장 가스 누출의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일 사고 당시 숨진 주민 11명에 이어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입원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퇴원했고 중태였던 환자 20여 명의 상태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We have got only around 3 cases. Last day there were somewhat serious complications, but now there were no complications. Almost all are fine, and they will be discharged by around Monday or Tuesday. 사고 현장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차 가스 누출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국가재난대응부는 가스 누출이 일어난 저장 탱크에 중화제를 투입해 스티렌의 화학 반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냉각장치 고장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초기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의 산업장관은 공장 측의 부주의가 가스 누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도 독성물질 관리 소홀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공장 측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지역 주민은 공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은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확인된 것만 1,000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기로 윗선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여권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을 여기서 중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당시 특감반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는 내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내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를 주관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며 더 이상 수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재반박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될 때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 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론 수요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기금이 어디 쓰인다는 걸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놔놓고 보이지요. 그 학생들도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 집회하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이 할머니의 주장에 정의연은 후원금은 피해자 지원 쉼터와 수요 시위, 피해자 소송 지원 활동 등에 사용된다며 이 할머니에게 지급한 후원금 영수증도 공개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부금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할머니들께 지급했던 내역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네. 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SNS를 통해 후원금 사용 내역은 철저한 회계 감사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면서 이 할머니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할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한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한 공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얘기는. 그리고 그 관련된 돈에서는 자기가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의연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던 한 남성. 질문하는 기자를 애써 외면하며 얼굴을 가리더니 혹시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급기야 뛰기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한참을 쫓아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달립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중앙지검 현직 검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A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감찰하던 중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해당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또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통보하고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지금도 전남 남해안 지방에는 1시간에 1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 앞으로의 비를 예측해보면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동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고요.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 소식과 함께 때이른 더위의 기세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0도, 내일은 22도로 오히려 평년 이맘때보다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 텐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m가 넘는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0도, 광주와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든 바다의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